네, 안녕하세요. 컴퓨터 서초의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액세스 연산자와 함수에 대한 개론 설명은 제가 이미 앞서서 강의를 해드렸고요. 자, 본격적으로 액세스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 어떤 방법으로 써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산술 연산자부터 해서요, 문자열 결합 연산자, 비교 연산자까지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설명했던 순서대로 작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액세스 파일을 열었습니다. 자, 액세스 파일에서 지금 부서 성적이라고 하는 테이블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납품 현황이라는 테이블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쿼리에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기 해서요. 쿼리 디자인을 하신 다음에 뭐 납품 성적 그 다음에 부서 성적 이렇게 먼저 납품 성적 현황을 먼저 한번 부서 성적을 먼저 해볼까요? 예, 추가하시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자, 뭐 이름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당연히 이름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보기 하시면 홈탭에 또는 디자인 가서 보기 하시면 되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이 이렇게 나왔죠. 의도적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좀 눌렀고 네 글자를 좀 만들었어요. 이 중간에도 스페이스바를 좀 눌렀고요. 예, 인스트링이라는 함수 설명드리려고 한 겁니다. 자, 다시 이제 디자인 보기로 오셔서 자, 여기 이름에다가 저희가 이제 존칭을 한번 귀하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예, 그때 여기에서 이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확대 축소를 한 다음에 글꼴을 좀 크게 해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필드명을 왼쪽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연습을 좀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 필드명을 여기다 쓰시고요. 또는 기존 필드명 또는 여기에 수식이나 함수를 여기다 사용하시는 게 이게 새로운 필드명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성명이라는 새로운 뭐 별칭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럼 기존 필드에는 될 수 있으면 대괄호 처리를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똑같아요. 자, 한번 가서 보시게요. 자, 이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제 닉네임, 별칭이라고 하죠. 뭐 테이블의 캡션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뭘 할 거냐? 뭐 존칭이라는 필드명을 좀 만들겠다. 그러면은 이제 이름하고 앰퍼샌드로 문자를 결합을 시켜야겠죠. 귀하. 띄어쓰기를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서 띄어봤자 허당이고요. 이렇게. 자, 확인 누르시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한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게 바로 이제 계산 필드를 이용해서 저희가 앰퍼샌드 연산자를 이렇게 활용을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존칭 한번 했는데요. 이제 이렇게 한번 할게요. 존칭을 빼고 그리고 만약에 수식만 입력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이제 EXPR1, EXPR2 해서 이렇게 이상한 단어가 이렇게 붙어요. 새로운 필드명을 쓰지 않으면.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새로운 필드명이 기존에 있는 필드명과 겹치지 않게 또 반복 동일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자동으로 이제 EXPR1, EXPR2, EXPR3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여기가 안 보여질 때는 EXPR을 쓰셔도 되고 여기가 이제 보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새로운 필드명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럴 경우는 이제 EXPR 쓰시면 작살 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유튜브에도 가끔 또는 네이버 지식인에도 EXPR이 왜 붙어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존칭이라고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름과 4번 또는 부서 코드와 부서 이렇게
가로로 연결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나오고 가로 열고 4번이 나오고 가로 닫고 4번이 나오도록 하는 거죠. 자, 이렇게요. 4번 한번 내려놓고 데이터 시트 보기 하시면은 제가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면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보시면 이제 이원평이다. 이원평을 쓰시고 가로 열고 4번이 A 다시 003이게 됐네요. 003 하고 이렇게 나오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가로를 꼽사리를 중간에 껴서 넣어주겠다. 이해 가시나요? 자,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걸 그냥 새로운 필드명을 뭐 다른 거 쓰기가 거시기 좀 하잖아요. 네, 뭐 별도로. 그래서 그냥 임의라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임의 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이름을 쓰고 앰퍼샌드를 하신 다음에 가로는 지금 여기에 필드명에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직접 문자로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보기 좋게 그냥 한 칸 띄게요. 이렇게 한 칸 안 띄어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다시 4번 이렇게 써주시면은 여기까지만 하고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가로가 없네. 그죠? 당연히 없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가로까지 닫아야겠구나. 그래서 앰퍼샌드로 또 문자를 그래서 대가로를 치게 되면 이제 좋은 점도 있어요. 해석할 때 필드명은 대가로 값의 변화가 있고 이 나머지들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것은 이제 값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냥 반복돼서 나오는 의미 없는 문자 이런 걸 이제 리터럴이라고 하는데 이 리터럴 문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직접 타자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필드명을 받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 좀 해드리면 필드명에는 절대 큰 따옴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필드명에는 절대 하시는 게 아니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할까요? 필드명에는 큰 따옴표 처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얘가 어떠한 값을 받아와서 넘겨줘야 되는데 필드의 값을 그렇게 못하고 그냥 필드명이라고 하는 그냥 글자 형태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걸 리터럴 의미 없는 글자가 된다 그 말이고요. 하시면 절대 안 되죠. 자, 이런 형태를 구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드명은 빼고 나머지 부분만 앰퍼샌드로 처리를 해주는 거죠. 이런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수학에서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5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에 앰퍼샌드가 빠짐없이 들어가는 사이사이마다 피연산자 사이사이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가능하죠. 엑셀에 있는 셀 주소를 사용한다. 그러면 A3은 큰 따옴표 해주는 거 아니거든요. 셀 주소에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문자니까 이렇게 해서 B3과 결합을 시켜주는 이런 형태가 가능하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이런 것이 이제 저희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엑셀에는 셀 주소가 오는데 액세스에서는 이제 필드명이 온다. 그렇게.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제대로 해보고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보이시나요? 예. 자,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액세스에서. 앰퍼샌드에서 이렇게 연습하시라는 게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성명과 이렇게 문자를 결합시키는 거, 학교명과 문자를 결합시키는 거, 제품 코드와 이렇게 이렇게 일반 문자, 가로 같은 걸 연결시키는 거 그런 걸 한 번씩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것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다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는.
지금 이 점수가 연습 1, 2, 3, 4에 대한 전체 합계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전체 합을. 그러면 그걸 우리가 그냥 합계라고 이렇게 총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총점이라는 필드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제 산술 연산자 이용해서 연습 1 더하기, 여기서는 안 띄워도 되고요. 연습 2 더하기, 그 다음에 연습 3 더하기. 필드명에는 대괄호 처리를 안 하셔도 돼요. 원래 띄어쓰기가 안 돼 있거나 특수문자가 있거나 숫자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데, 안 하면 틀리는 곳이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은 필드명을 대괄호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게요. SPL 보기 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제 데이터 시트 보기 하면은 총점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해가시나요? 예. 자, 이번에는 또 평균도 한번 구해 보시게요. 평균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평균은 조심하실 게 일반 쿼리에서 AVG를 쓸 수가 없어요. AVG를 쓰려면 서브 쿼리를 써야 되고요. 여기서 쿼리에서 개개인의 평균을 구하려고 하면 전체 레코드에 대한 평균이 AVG거든요. 개개인의 평균은 AVG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식으로 구해야 돼요. 연습 1 더하기 연습 2 더하기 연습 3 더하기 연습 4 가로 닫고 나누기 4 해야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데이터 시트 보기 하면 평균이 나오죠. 이렇게. 그때 평균이 소수점이 이제 한 자리씩 나오게 고정을 좀 해주고 싶다. 그럴 경우 이제 형식에 가서 0.00을 써주면 두 자리 0.0을 써주게 되면 이제 소수점 자릿수가 한 자리로 세팅이 돼서 표시가 될 거예요. 보기가 좀 좋죠.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제 산술 연산자를 사용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국어, 수학, 영어 나누기 3 이런 것들은 좀 챙겨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판매 금액의 10% 그러면 이제 이것도, 그 다음에 모드하고 몫을 구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총점에 가산점을 10%를 준다. 그렇게 한번 해서 이렇게 한번 구해 볼게요. 가산점은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새로운 필드명이 총점에 곱하기 10%를 준다. 그러면 이제 액세스에서는 퍼센트가 입력이 안 돼요. VBA하고 똑같죠. 에러까지 나니까. 그래서 그냥 환산하지 말고 나누기 100을 하시면 여기 가산점이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너무 많이 줬나요? 여튼 뭐 계산식이니까.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목도 보여드릴게요. 목. 그 다음에 나머지. 자,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쓸게요. 나머지 하시고요. O 하고,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MOD. 그 다음에 2. 이렇게 하시면, 5를 2로 나눈 나머지가 이제 나오게 된다. 이게 옆에가 표시가 다 되겠죠. 이렇게 똑같은 값이니까. 1111 이렇게. 그죠? 만약에 연습 2를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겠다. 그러면 여기 5 대신에 필드명을 이제 연습 1이라고 써주시면은 연습 1을 2로 나눈 나머지가 나오겠죠.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면 연습 1 점수를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가산점은 일단 빼고요. 연습 1 위치를 바꿀 때는 여기 회색 부분을 찍어서 검게 칠한 다음에 끌어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이제 확인 한번 해보세요. 70점이니까 2로 나누면 0, 57이니까 나머지가 1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한번 구해봤고요. 자, 목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목. 자, 몫은 그냥 연습 1로 또 할게요.
연습 2를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냐? 원화예요, 원화. 이렇게 하고 2로 나누면 몫이 되니까 만약에 뭐 4다. 4는 나머지가 또 다르죠? 4를 2로 나누면 몫이 이제 2는 4니까 2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몫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70을 2로 나누면 몫이 보이는 것처럼 이제 35가 되겠죠. 16. 이해가시나요? 여기는 이제 31이니까 62에다가 플러스 1이 나머지가 돼서 이거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제가 산술연산식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드하고 목도 한번 해봤고요.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 이제 모드가 엑셀과 달리 여기서는 뭐예요? 연산자로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 연산자도 사용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비교 연산자를 쓰는 게 약간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테스트. 이렇게 하는 거예요. 4가 2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true, false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true가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true 대신에 XS에서는 마이너스 1을 사용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값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그죠?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한번 써보면 되겠네요. 테스트 2는 이렇게 할게요. 4가 2와 같다. 뭐야? 이렇게 하면 false가 나오겠죠. 그럼 아마 0이 쭉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과 0이 자, 참과 거짓을 대표하는 실체값이다.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 보시면 되죠. yes, no 데이터에서도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렸었으니까 체크 상태가 true, 마이너스 1 실체값, 난 체크가 false, 그 다음에 실체값은 이제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true, false가 되는 건데 사실 이러한 거는 이제 시험에 나오지는 않죠. 아시겠어요? 테스트 1이나 테스트 2는 안 나오고 그럼 이제 어떤 거를 저희가 이제 이렇게 쓰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부서 같은 거를 한번 넣고 주기를 한번 넣고 이름을 한번 넣고요. 조건을 주는데 이렇게 사용을 하죠. 자, 여기는 이제 연습 1 이렇게 하나 집어넣는다. 그러면 등록일도 마찬가지고요. 등록일 하나. 자, 여기 이름에다가 부서에다가 이제 조건을 한번 줘볼게요. 데이터를 한번 보고 기획실 홍보팀 관리과. 자, 그러면 만약에 부서를 홍보팀과 거르고 싶다 그러면 는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홍보팀 이렇게 써도 되고 큰 따옴표가 자동으로 쳐지니까 큰 따옴표를 직접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홍보팀만 쓰셔도 되고 는은 생략하고 큰 따옴표를 직접 쳐버릇 하시면 좋죠. 이렇게. 자, 보시면은 이제 홍보팀만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비교 연산자는 아까처럼 별도의 계산 필드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건에 참여할 때 사용하는 게 여기 보시는 대표적인 이제 비교 연산자 활용법이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SQL도 보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SQL 보기 하시면은 잘 안 보이니까 컨트롤 C 하고 메모장을 띄우고 여기다가 컨트롤 V 하시면 이제 select 필드명. 근데 이게 테이블.점 필드명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두 개의 테이블에서 만약에 같은 필드명이 있다 그럴 때는 어느 쪽 필드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테이블명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한 테이블을 쓰실 때는 굳이 테이블명을 안 써도 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옆으로 조금만 당길게요. select 필드명을 좀 이렇게
이름, 부서, 직위, 연습일, 등록일을 했고요. from 다음에 테이블명, 부서 성적으로부터. 이제 where가 조건절인데 가로를 좀 없앨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우리가 좀 전에 이제 아까 봤던 화면이 이제 쿼리 디자인 화면이라고 하거든요. 자, 요 화면이에요. 요 화면. 이것을 이제 QB2라고 합니다. 쿼리 바이 이그젬플에서 QB2 화면이라고 디자인 화면이라고 하는데 디자인 화면에서는 저희가 조건을 줄 때는 일반적으로 연산자하고 비교값만 이렇게 주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연산자하고 비교값만 주는데 이제 SQL문을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게 QB이고요. 그러면 SQL 보기를 하게 되면 요 필드명이 부서잖아요. 요 앞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부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SQL문의 문자 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교값이 문자일 때는 또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따옴표가 쳐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몇 개 더 보여드리고 이제 조건을 한번 얘는 지우고요. 예, 연습일이 뭐 90점 이상이라고 할까요? 90 이상. 그러면 이때는 이제 생략을 못 하죠. 이렇게 하고 돌려보시면은 이제 아마 90 이상이 나올 건데 또 SQL 보기를 하시면은 이것도 복사 하시면은 컨트롤 V 가로 없앨게요. 자,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항상 3개로. QB에서는 2개만 입력하지만 맞죠? QB에서는 요거하고 요것만 입력하지만 앞에 필드명이 꼭 온다는 거. 이렇게 아시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필드명이 문자 값일 때는 큰 따옴표 처리를 비교 값에다 해주는 거고 숫자일 때는 그냥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날짜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날짜도 제가 부른 건데 날짜도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 보기 가셔가지고 이제 지우고 등록일이 데이터 한번 보고 올게요. 2005년도 이후에 발생한 사람이라고 한번 할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크거나 같다 2005라고 쓰면 작살나죠. 그죠? 왜요? 이 앞에 등록일은 필드가 날짜인데 2005는 숫자잖아요. 대소 비교할 때는 두 데이터의 피연산자의 데이터 형식이 같아야 되니까 다시 01-01 이렇게 하면 이제 2005년 이후가 되는 거죠. 자, 그때 이제 쿼리에서는 큰 따옴표 아니 날짜에는 샵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샵 처리를 안 해도 샵이 자동으로 붙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요 샵 처리하는 것이 기본으로 돼 있으셔야 돼요. 입력을 하실 때. 그래야 이제 마이너스로 계산을 안 하죠. 이해 가시나요? 예, 그래서 샵 처리를 날짜에 한다는 것을 꼭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동으로 쳐진다는 것을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샵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돌려보시고요. 자, SQL 보기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샵 처리가 되더라. 문자에는 큰 따옴표가 오고 숫자에는 그냥 쓰고 날짜에는 이제 샵 처리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함수를 쓰셔도 돼요. 함수를 쓰시면은 뭐 예약일이라는 것은 이제 현재 날짜보다 먼저 그 나중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날짜 이전 것을 검색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작거나 같다 해서 데이트라는 함수를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뭐가요? 등록일이. 등록이라면 좀 그렇네요. 예약일이라는 필드를 만들었다 그러면 예약일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해 가시나요? 이렇게. 그때 함수에서도 그냥 쓰는 거예요. 숫자처럼. 숫자 그냥 쓰고 함수도 그냥 쓰는 거죠. 일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처리하는 거 꼭 좀 알려 두세요.
디자인 보기 가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의미는 없겠지만 날짜가 다 옛날 날짜라서 이렇게 해서 현재 날짜를 표시하는 함수가 이제 date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면은 다 걸러지겠죠. 근데 SQL문 보기를 보여드리려고 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함수도 당연히 그냥 써야죠. 함수에다가 큰 따옴표 작살나게요. 샵 처리도 안 해야죠. 이런 형태가 이제 SQL문의 조건절이라는 것을 이게 웨어 조건절이에요. 짠짠짠 3개, 짠짠짠 3개, 짠짠짠 3개, 짠짠짠 3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뭐예요? 예, AND 조건도 주는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비교 연산자는 제가 해봤고 그때 이제 -1과 0일 때가 이제 yes, no 데이터일 때 이렇게 조건을 주셔도 되고 true, false로 주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도 한번 조건을 한번 줘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또는 홍보팀이라고 가정을 한번 할게요. 예, 기획실 또는 홍보팀. 그러면 이건 지우고요. 부서에다가 이렇게 쓰면 되죠. 기획실 느는 생략하니까 5어 홍보팀.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5어 연산자가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가죠. 자, SQL 보기도 한번 보여주실게요. 그럼 AND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봐보세요. 컨트롤 C 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위로 좀 올리고 자, 이 가로 뺄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5어가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SQL문에 짠짠짠 3개 5어 짠짠짠 3개 AND도 마찬가지겠죠. 예,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5어 AND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부분일치 연산자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름이 이시로 시작하는 애를 만약에 거리겠다. 그럼 조건에 이제 뭘 걸어야 돼요? like도 자동으로 붙는데 써줘 버릇하십시오. 예, 이렇게 이하고 아스테리크를 이렇게 써주시면은 이렇게 해도 물론 이제 like가 붙어요. 근데 1급이니까 예, 직접 써줘 버릇하는 것을 좀 보여주시면 자, 이렇게 이시만 나왔죠. 이때도 SQL 보기를 하시면은 이때 연산자가 이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로가 계속 붙어서 오니까 귀찮네요. 이렇게 이게 연산자하고 이게 비교값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 like 연산자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때는 like가 자동으로 안 붙어요. 그러니까 like 써주셔야 돼요. 앰퍼샌드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아스테리크만 따로 이렇게 빼셔도 아시겠어요? 이거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똑같죠? SQL 보기도 한번 봐서 어떻게 나오는지. 자, 이거는 한 칸 안 띄고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똑같다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뭘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또 인 연산자를 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인 연산자를 써서 예, 뭐 어디에 속하는 between 써도 and 크거나 같다 and 작거나 같다 or 이렇게 크거나 같다 A 작거나 같다 B between A and B like가 not like고 이즈널도 이제 비어 있는 것을 할 때 널이라는 연산자를 써서 is가 연산자고 널이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즈널 하면 이제 비어 있는 값과 같다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인연산자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하면 이제 큰 따옴표는 해줘도 되고 안 해요. 홍보팀 5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관리과, 관리팀인가 관리과라고 쓰는가를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기획실, 기획팀인가요? 보고 올걸. 실.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기획실, 관리과, 홍보팀 됐네요. 네. 부서에다가 인연산자에서 홍보팀, 관리과, 기획실. 자, 이렇게 해서 어차피 봐야 되니까요. 네, 큰 따옴표도 빼먹어 버렸네요. 기획실, 관리과, 홍보팀 이렇게 나왔죠. 네, 그것도 마지막으로 이제 SQL 보기 하시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인. 반대는 이제 not인이 되겠죠. 가로를 지워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SQL의 조건절은 이렇게 3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일일이 복사를 해서 보여준 거냐면, 이게 QB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SQL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QB에서는 앞에 연산자하고 비교값만 써주는 게 일반적인데 이게 안 붙죠. QB에서는. 근데 SQL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필드명, 연산자, 비교값. 아시겠어요? 이해가시나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가로가 또 안 붙었네요. SQL에서는. 희한하네. 다시 한번 볼까요? 가로가 있는데 제가 여기까지 오버해서 지워버렸네요. 그렇죠. 가로가 없으면 안 되지. 자, 이렇게요. 그죠? 그러니까 SQL에서 외워 조건절은 짠짠짠, 짠짠짠 3개로 구성이 된다. 그때 문자일 때 큰 따옴표, 숫자일 때 그냥 쓰고 함수일 때 그냥 쓰고 날짜에는 샵 처리를 한다. 그 다음에 and나 or는 연산자이기 때문에 중간에 온다. 그 다음에 부분일치 연산자는 like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in 연산자는 or를 써도 되지만 in을 써서 더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것들이 이제 저희가 배웠던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감이 잡히시나요? 일단 연산자는 여기서 좀 끊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강의가 길어져서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좀 그냥 남들이 생각하는 기본인데 나는 왜 이거 기본이 잘 이해가 안 가고 좀 모르겠다 하시면 언제든지 유튜브나 메일에다 댓글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꼭 정성스럽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